7장 NP 완전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장에서는 다항식 시간의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NP 완전 문제를 소개합니다.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을 가진 문제의 집합인 P문제, 비결정적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을 가진 NP 문제, 그리고 NP 문제만큼 어려운 NP 하드 문제를 알아보고 이 문제 집합 간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많은 다항식 문제와 같이 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정지 문제라고 하고요.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알고리즘 자체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항식 시간 복잡도를 가진 알고리즘으로 해결되는 P문제 집합과 다항식보다 큰 시간 복잡도를 가진 알고리즘으로 해결되는 문제 집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문제 집합의 경우는 보통의 시간 복잡도는 B고 로그 n, B고 n, B고 n 로그 n, B고 n의 제곱, B고 n의 세제곱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복잡도는 점근적 표기법에 따르면 보통 B고 n의 k승에 포함됩니다. 다항식보다 큰 시간 복잡도를 가진 알고리즘으로 해결되는 문제 집합은 다시 여러 가지 문제 집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집합은 지수시간 복잡도를 가진 알고리즘으로 해결되는 NP 완전 문제 집합입니다. 이 NP 완전 문제의 특성은 어느 하나의 NP 완전 문제에 대해서 다항식 시간의 알고리즘을 찾아내면, 즉 다항식 시간 안에 해를 구할 수 있으면 모든 다른 NP 완전 문제도 다항식 시간에 해를 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NP 문제 집합은 P 문제 집합과 NP 완전 문제 집합을 둘 다 포함하는 문제 집합입니다. NP 문제 집합에 속한 문제를 우리가 NP 문제라고 하고요. NP 문제는 비결정적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을 가진 문제입니다. NP 알고리즘은 비결정적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이고, 첫 번째 단계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하나의 해를 추측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해를 다항식 시간에 확인한 후에 그 해가 맞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NP 알고리즘은 해를 찾는 알고리즘이 아니고 해를 이 다항식 시간 안에 확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아래 그림은 P 문제와 NP 완전 문제, NP 문제 집합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 문제 집합이 NP 문제 집합에 속하는 이유는 이 P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항식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NP 알고리즘의 문제의 해를 다항식 시간에 확인하는 것과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P 문제를 위한 NP 알고리즘은 해를 추측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해를 확인하는 단계에 해를 직접 다항식 시간에 구하고 확인 결과를 맞다라고 답하면 되는 것이죠.
MP 알고리즘의 예를 보겠습니다. MP 알고리즘은 추측한 해를 확인해서 맞다라고 답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가 yes 또는 no가 되도록 주어진 문제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결정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각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고 다시 시작 도시로 돌아오는 최단 경로의 거리를 찾는 문제를 우리가 여행자 문제라고 합니다. 이 여행자 문제는 상수 K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 문제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고 시작 도시로 돌아오는 경로의 거리가 K보다 짧은 경로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형된 문제의 답은 그런 경로가 있으면 yes, 없으면 no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8개의 도시에 대한 여행자 문제의 MP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A는 시작 도시입니다. 8개 도시의 여행자 문제의 하나의 해를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G, D, H, F, E, B, C를 추측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추측한 해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죠. 이 각각의 경로에 대한 거리, 이것을 모두 합하게 되면 그게 해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의 값이 K보다 작다고 하면 yes라고 답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단계에서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선형 시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력으로 8개의 도시가 주어졌을 때 이 8개의 거리를 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번의 더스텝 연산이 소요되고 이 계산된 해의 값과 K를 한 번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MP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상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MP 완전 문제의 특성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다른 문제로 변환 또는 환원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의 변환은 문제 A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B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변환 과정은 먼저 문제 A의 입력을 문제 B의 입력 형태로 변환시키고 변환된 입력으로 문제 B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행 결과인 해를 문제 A의 해로 변환시킵니다. 이런 변환 과정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A의 입력을 변환해서 문제 B의 입력으로 만들고요. 이 문제 B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을 해서 문제 B의 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해를 이용해서 다시 출력 변환을 통해서 문제 A의 해를 도출하는 것이죠. 먼저 문제 변환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A를 부분 집합의 한 문제라고 하고 문제 B를 동일한 크기의 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의 집합 S에 대해서 부분 집합의 한 문제는 S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합이 K가 되는 부분 집합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S가 20, 35, 45, 70, 80 문제이고 K가 105라면 이 중에 70과 35를 더하면 105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회는 35와 70이 되겠죠. 분할 문제는 정수의 집합 S에 대해서 S를 분할하여 원소들의 합이 같은 두 개의 부분 집합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S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X는 20, 35, 70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해가 되고 Y는 45와 80이죠. 왜냐면 이 X의 원소의 합이 125이고 Y의 합이 역시 125이기 때문이죠. 핵심 아이디어를 보시면 부분 집합의 한 문제의 입력인 집합 S를 분할 문제의 입력으로 변환할 때 T를 집합 S에 추가합니다. 이 T는 S-2K고요. 단 S는 집합 S의 모든 원소의 합이 됩니다. 부분 집합의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 S'은 S와 T의 합집합을 입력으로 하는 분할 문제를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분할 문제 알고리즘의 해인 두 개의 집합 X, Y에 대해서 X에 속한 원소의 합과 이 Y에 속한 원소의 합이 같기 때문에 각각의 합은 S-K가 됩니다. 왜냐하면 새 집합인 S'의 모든 원소의 합이 S 플러스 T는 S 플러스 S-2K가 되고 이것은 ES-2K이기 때문에 ES-2K의 2분의 1이면 S-K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분할 문제의 해인 X와 Y 중에서 이 T를 가진 집합에서 T를 제거한 집합이 부분 집합 합 문제의 해가 됩니다. 만일 X에 T가 속해 있었다면 X에서 T를 제외한 원소의 합 S-K에서 T를 빼면 이거는 S-K S-2K가 되고 S-K S 플러스 2K는 K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분 집합의 합의 문제의 해는 바로 X-T입니다. 앞의 예제에서 부분 집합의 한 문제를 분할 문제로 변환해서 해결하는 예제로 S, K, T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S는 모든 원소의 합이기 때문에 250이 되고요. K는 105입니다. T는 S-2K고 따라서 250-2 곱하기 105가 되죠. 따라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40이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S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K는 105가 되죠. 이거를 문제 입력으로 변환한 다음에 분할 문제 입력을 하고 분할 문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를 해결하면 두 개의 X와 Y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해를 변환해서 부분 집합의 한 문제의 해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최종 해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문제를 변환하는 전 과정의 시간 복잡도는 다음의 세 단계의 시간 복잡도의 합과 같습니다. 문제 A의 입력을 문제 B의 입력으로 변환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B를 위한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시간, 그 다음에 다시 문제 B의 해를 문제 A의 해로 변환하는 시간이죠. 첫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단순한 입출력 변환이기 때문에 다항식 시간 내에 수행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문제 변환의 시간 복잡도가 두 번째 단계의 시간 복잡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다항식 시간이 걸리면 문제 A도 다항식 시간 내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A와 문제 B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면 문제 A가 문제 B로 변환되는데 다항식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문제 B가 문제 C로 다항식 시간의 변환이 가능하면 결국 문제 A가 문제 C로 다항식 시간 안에 변환이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추이 관계로 NP 완전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NP 완전 문제들 중에서 어느 한 문제만 다항식 시간에 해결이 되면 모든 다른 NP 완전 문제들이 모두 다항식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이 관계라고 합니다. 다음은 NP 하드 문제 집합입니다. 문제 변환을 통해 또 다른 문제 집합인 NP 하드 문제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문제 A에 대해서 만일 모든 NP 문제가 문제 A로 다항식 시간의 변환이 가능하면 문제 A는 NP 하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드란 적어도 어떤 NP 문제보다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모든 NP 문제가 NP 하드 문제로 다항식 시간에 변환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NP 하드 문제는 반드시 NP 문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문제 집합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NP 하드 문제는 NP 문제로 다항식 시간 내에 변환이 가능하지만 모든 NP 하드 문제가 반드시 NP 문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NP 문제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NP 완전 문제의 정의를 보면 문제 A가 NP 완전 문제가 되려면 문제 A는 NP 문제이고 동시에 문제 A는 NP 하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겠죠. NP 완전 문제 집합에는 컴퓨터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의학, 약학, 경영학, 정치학, 금융, 심지어는 우리 문화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실제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P 완전 문제는 다항식 시간에 하나의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변환은 부분 집합의 한 문제를 분한 문제로 변환하는 것 같이 간단한 경우도 있고 반면에 매우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SAT입니다. 부울변수들이 이 기호는 오화교이고요. 오화로 표현된 논리식이 여러 개로 주어질 때 이 논리식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각 부울변수의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변수 w, x, y, z에 대해서 이 각각의 모든 해를 만족시키는 해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w와 y의 오화 문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속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호는 바, w 바와 같습니다. 보통 이거를 펄스 또는 부적 이렇게 표시하는데 w가 아니거나 또는 x거나 z인 경우죠. 이거는 x가 아니거나 y가 아니거나 z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해는 w가 true, x는 true, y는 false, z는 true 또는 false가 되면 이 문제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의식들은 볼변수는 만족하는 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NP 안전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만족하는 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분집합의 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정수의 집합 S의 원소의 합이 K가 되는 S의 부분집합을 찾는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20, 30, 40, 80, 90이 집합 S의 원소일 때 합이 200이 되는 부분집합을 찾고자 할 때는 이 중에 30, 80, 90이 원소의 합이 200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은 주어진 정수의 집합 S를 분할해서 원소의 합이 같은 두 개의 부분집합을 찾는 문제죠. 집합 S는 20, 30, 40, 80, 90일 때 이 S를 두 개의 합이 동일한 부분으로 분할을 하면 X는 20, 30, 80이 될 수가 있고요. Y집합은 40과 90. 이렇게 각각을 분할했을 때 각각의 부분집합의 합은 130이 됩니다.